Win 18! Win 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AFC 편에 이어서 NFC 쪽의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NFC 이스트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작년에 이 지구의 우승자였던 슈퍼볼 진출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글스의 경우 슈퍼볼을 진출할 만큼 강력한 선수들과 많은 걸 갖추고 있는 팀인데, 프리시즌의 이 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팀의 수뇌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던 공격 코치와 수비 코치가 각각 팀에서 이탈을 한 거였는데, 각 분야에서 실제 다음에 시행될 플레이를 정하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한 공석이 좀 불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기는 좀 어려운 시즌 초반이긴 해요. 여러모로 우리가 지난해 보았던 다방면에서 상대를 압도하던 이글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나 리그 최고 티어라고도 뽑혔던 이선 수비 쪽에서 시즌 초 다소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너백들에게 마에나이라는 서른의 벽이 좀 느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리그 허용 야드는 3위에 실점 8위였던 이글스가 지금은 실점 16위, 허용 야드 모두 다 16위로 리그 평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격적에서도 우리가 전년도에 폭발적인 공격력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득점과 야드에서 공동 5위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이글스의 선수진 재능이 참 두텁군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전년도 이글스가 이제 너무나도 강력한 삼지선다를 걸면서 상대의 수비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올해 이글스의 공격은 시즌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잘 안되니까 안되네, 그냥 야 잘하는 거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바꾼 듯, 리그 제1의 수준의 오라인을 활용한 러싱 공격력으로 인해서 리그 2위의 러싱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들을 짓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글스는 러싱을 하다가 상대가 약점을 보이게 되면 그걸 정말 끊임없이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스타일로 어느 정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들이 확고하게 잘할 수 있는 러싱이라는 무기를 확보한 뒤에 무기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전년도 우리가 아는 이글스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4주차 경기에서는 AJ 브라운의 극강의 1대1 능력을 활용하면서 경기를 그야말로 압도해버리기도 했죠. 다음 팀은 3승 1패의 카우보이스입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프리시즌 대비 기대 상황을 보았을 때 수비 쪽은 만점에 가까워요. 물론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의외의 한 방을 얻어맞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수비가 기세를 탈 때 보여지는 게임을 파괴해버리는 능력은 리그에 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마이카 파슨스라는 어마어마한 역대급의 페이스의 어린 수비수를 중심으로 상대의 쿼터백이 정말 불쌍해 보일 정도의 진짜 상대를 질식시켜버리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소 실점 1위, 허용야드 2위에 턴오버 2위라는 그야말로 리그 제1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진입니다. 반면 공격 쪽에서는 프리시즌에 여러 변수들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지난 몇 년간 리그 제1 수준의 공격력을 지휘했던 켈렌 모어 공격 코치가 팀을 떠나고, 감독인 마이크 메카시가 아주 오랜만에 전술 지휘봉을 직접 잡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몇 년간 팀의 간판이자 패싱 공격력을 지휘하던 쿼터백 닥 프레스캇이 전년도 인터셉션을 계속 만들고 플레이오프에 졸전을 벌이면서 요 두 가지 요소가 좀 불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4주차가 지난 지금 대충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수준 아닐까 싶어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공을 전진하는데 계속 성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득점 4위에 전진야드 11이라는 정말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셉션과 턴오버도 4경기 동안 단 한 번 나왔을 정도로 흔히 말해 수비가 캐리해주는 버스를 뒤엎는 공격 측의 행동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카우보이스 팬들의 입장에서 분명한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레드존 오페스입니다. 카우보이스는 지난 4경기 동안 19번이나 레드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7번만 터치다운을 만드는 36.8%의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그야말로 점수를 테이블에 남겨놓고 오는 건데, 예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비유해보자면, 주자가 만루였던 상황에 가장 많은 팀이 만루에서 득점을 낸 경우는 가장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잔루가 많았던 거라고 보면 그 답답함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우보이스 측에서 이 문제만 고치게 되면 정령으로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입니다. 작년 10세 우승의 지역이었던 공격 코치 에릭 비애니미를 영입하면서 공격 쪽에 스파크를 내기를 기대했던 커맨더스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쿼터백인 샘 허열은 신인답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팀의 자원이 많이 분배된 일선 수비는 물론 괜찮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리그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수비 쪽에서 그래서 실점 29위, 허용야드 21위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버 브론코스나 애리조나 카티널스와 같은 약팀들을 확실히 잡아주는 어느 정도의 그 약자멸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팀이 몇몇 강팀 상대로 역배를 성공하게 되면 혹시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는 해요. 그리고 2주구 마지막 팀은 바로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전년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팀으로 프리시즌에 여러모로 보강을 한 팀이었는데 그 기대 대비 가장 무너진 팀 중에 하나입니다. 1승 3패의 실망스러운 성적에 리그 최악인 32위의 득점, 31위의 전진 야드를 기록하며 안 그래도 전년도 훌륭한 공격력이 아닌데 한 단계 더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 실점 30위, 허용야드 19위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지라는 것에 대한 갈피를 전혀 잡고 있지 못한 한마디로 완벽한 반전이 요구되는 실망스러운 시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NFC 노스 디비전인데요. 디트로이트 라이언즈가 3승 1패로 선두에 있습니다. 동기부여 감독 댄 캠벨과 지락형 참모 공격 코치인 벤 존슨의 지휘 아래 지난 해 탑5 안에 드는 공격력 그리고 최악체 수준의 수비를 갖고 있던 라이언즈는 수비 쪽에 보강을 하고 공격 쪽에서도 적절한 영입을 통해 올해야말로 프로에 나가자라고 기대가 되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격 쪽에서도 러닝야드 11위, 패싱야드 10위라는 균형 있는 공격으로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총 득점 8위, 전진야드 8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이 팀의 최고 강점이 바로 무자비한 오라인인데 PFF 선정, 러닝과 패싱 양쪽의 블로킹에서 모두 탑5 안에 들고 있는 오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에서 가장 터프한 러닝을 즐기는 러닝백 중 하나인 몽고메리가 있어서 러닝백 중 러싱 터치다운 5개로 경기당 1개 이상을 기록하고 리그 전체 2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팀의 쿼터백 제러드 고프 또한 자신의 공격 코치인 벤 존슨과 인전차가 되면서 그 호흡이 더 좋아졌는지 벤 존슨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필드 위에서 실현시키고 있는데요. PFF 점수에서 4주차까지 83.7점을 맞으면서 리그의 모든 쿼터백 중 3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필드를 종호를 벌려줄 피드스타 리시버가 없이도 단거리에 특화된 리그 제일의 슬롯 리시버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과 올해 루키 타이탄 중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샘 라포터를 활용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팀이 진정으로 크게 발전한 쪽은 수비인데 에이단 허친슨이라는 팀 내 에이스라고 평가받던 엣지 러셔는 리그 탑급 1선 수비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리그 내 최고 압박 횟수인 27회, 즉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드래프트한 브라이언 브랜치라는 2선 수비 역시나 자신이 동기생 중에 재능 방면을 왜 최고급에 꼽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 13위, 허용야드 4위라는 성적은 전년도 28위, 허용야드 32위라는 것에 비해 정말 대단히 발전을 한 모습이에요. NFC 노스 2위는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로 2승 2패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력한 수비 쪽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100% 활용하지 못한 수비 코치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있었고 프리시즌에 공격 쪽에서는 명예의 전당 쿼터백을 떠나보내고 몇 년간 벤치를 달구던 중고 신인 조던 러브에 대한 심판대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후자에 대해서는 조던 러브는 사실 많은 긍정적인 팬들이 기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랜 벤치를 달구면서 배운 건지 준비된 선수라는 느낌이 확 날 정도로 굉장히 숙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격 쪽에 팀의 에이스들이 2-3명 빠진 상황에서도 득점 11이라는 아주 준수한 공격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3주차인 세인츠전에서 17대 0으로 패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4쿼터에 18점을 몰아넣으면서 역전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집중력과 멘탈까지 있음을 보여줬죠. 반면에 수비 쪽에서는 평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점 22, 허용야드 22위를 보면서 참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패커스의 수비 코치 조 베리는 빅플레이는 안 내주고 단거리 패스랑 짧은 러칭은 내준다는 아주 소극적인 수비 마인드를 가진 코치인데 그만큼 패스 수비에 있어서 리그 11위라는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싱 수비는 반면에 리그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 코치 조베리의 그 소극적인 수비 전략이 재능이 다소 부족한 팀의 수비 전술로는 나쁘지 않지만 패커스처럼 1라운더들이 득실득실하고 온갖 재능이 넘쳐나는 선수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들의 능력을 극한으로 활용한 아주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수비가 어떠냐라는 말을 참 많은 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커스 수비 쪽에 워낙 재능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조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3위 팀은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
지난해 바이킹스의 프리시즌 주요 이슈들을 보면 리그 제일의 리시버로 거듭난 저스틴 제퍼슨의 꾸준한 활약을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가장 큰 과제는 지난해 최약체였던 수비를 보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비 코치인 브라이언 프로레스를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모로 서류상 보강이 잘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3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1위를 거머쥔 미네소타 바이킹스이기 때문에 1승 3패라는 성적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좀 더 깊이 볼 필요는 있어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공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득점 18위, 야드 11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저스틴 제퍼슨은 여전히 리그 1위의 리시빙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만큼 패싱 성적도 리그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커크 거즌스는 올해 자신의 가치를 꽤나 증명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에서는 흠이 없어요. 수비 쪽에서도 올해 허용야드 22, 실점 19위로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전년도 실점이 29위에 허용야드가 31위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성적이 안 좋은 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턴오버입니다. 공격을 전개하다가 11번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리그 내 제일의 턴오버를 기록하는 팀이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 이러한 엄청난 턴오버에 더해져서 정말 간당간당한 승부들을 계속 패배하게 되면서 이런 성적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러한 정말 한 끗 차이의 패배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턴오버를 얼마나 어떻게 잡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다음은 바로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이 디비전 꼴찌팀인데 전년도 리그 제일의 러닝형 쿼터백으로 거듭났던 저스틴 필즈와 그 필즈를 보자기 위해 특급 리시버 DJ 무어,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도 오라인을 뽑으며 올해 공격 쪽에서 큰 발전을 하길 기대했던 시카고 베어스인데, 지금까지는 생각한 모든 게 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그 최하위 팀이 되었어요. 저스틴 필즈는 전년도 대비 특급 리시버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감독 코치진 역시나 저스틴 필즈의 현재 능력에 맞는 전술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토록 올해 거의 올인을 했던 공격 쪽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전혀 나오지 않자 큰 전력 보강 없이 유칠만 있었던 수비진에서도 체급의 차이를 느끼듯 정말 그 어떠한 팀의 공격을 만나도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수비 코치가 시즌 중간에 사임을 해버리는 정말 그야말로 안되는 팀의 행보를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다음 지구는 바로 NFC 사우스입니다. 전년도 5할 미만의 승률로 디비전 1위가 결정되면서 우스갯소리로 농어촌 전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로 고만고만하게 약하고 비슷한 디비전이 바로 NFC 남부인데, 올해도 비슷합니다. 일단 처음 알아볼 팀은 바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1위 팀인데요. 로번테 데이비드, 안토니 필드 주니어, 샤킬 베리, 비타베아 등 최근에 슈퍼볼을 우승했을 때의 주역 수비진이 올해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점 7위, 허용야드 15위를 보여주면서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비진인데, 특히나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걸 넘어 상대의 공을 빼앗아 오기까지 하는 이 턴오버가 2위, 인터셉션이 3위일 정도로 결정력이 좋고, 레드존 방어율이 2위일 정도로 매우 결정력이 있는 팀입니다. 공격 쪽에서는 득점 19위에 전진야드 22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팀의 공격 코치인 데이비 카날레스는 전년도 시애틀 시호크스에서 지노 스미스의 커리어를 부활시켜준 1등 공신으로 이 팀에 왔는데요. 그의 덕인지 여러 팀을 떠돌다가 드디어 자리를 잡은 듯한 과거 1라운드 1번 출신인 베이커 메이필드 역시 아직까지 그 지노 스미스급의 화려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주전 쿼터백으로서의 몫은 하는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서드 사운 상황에서 갱신률 5위라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팀이 지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 팰컨스입니다. 리그 내 속내에 꼽힐 강력한 러싱 특허 오라인과 함께 특급 러닝백인 비잔 로빈슨의 드래프트로 리그에서 가장 하드보일드한 러싱팀이 되고, 그로 인해 이 다소 약한 디비전에서 1위를 거머쥐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팀인데, 이를 보여주듯 러싱 관련 성적은 리그 11위에 해당할 정도로 준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조무키 역할을 해야 할 패싱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싱 관련 스탯은 32위로 패싱이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쿼터백인 데스몬 리더는 20% 이상의 플레이를 참가한 모든 쿼터백 중에 39.5점이라는 PFF 최악의 꼴찌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잔 로빈슨이라는 역대급 재능이라 평가받던 러닝백은 기대만큼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 팀의 러싱 공격력이 분명히 강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팀의 선수들 PFF 성적에 있어서 팀 내 공격 부문 탑5가 러닝 블록에서 엄청난 고점을 받은 오라인 3명, 러닝백 2명일 정도로 러닝 게임에 특화된 팀이기에
팀의 정체성에 있어서 패스 게임을 얼마나 최소한으로 낮춰서 승리 공식을 짜냐가 가장 주 안건일 것 같고요. 수비 쪽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년도 약 22~5위권 정도 되었던 성적의 수비가 리그 정상급 세이프티인 제시 베이츠의 영입덕을 톡톡히 보면서 허용 야드 7위, 실점 12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시 베이츠가 최후방에서 굳게 걸어 던져주고 앞에 일선 수비인 데이비드 온야타와 그레디 제렛이 압박을 마음 놓고 하게 되면서 펠크스 수비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일선 수비 압박률이 리그 4위로 올라서는 아주 좋은 스탯상 탑10급 안에 드는 수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인데요. 많은 이들 이 디비전에서 1위일 거라고 기대했던 팀이자 2승 2패로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팀입니다. 이 지구팀들이 그러하듯 역시나 강력한 수비로 정체성을 갖추던 팀인데, 전년도 실점 9위 허용 야드 6위로 탑10 안에 들 수비를 갖췄던 팀이고, 올해도 역시나 실점 9위에 허용 야드 11위로 탑10 안에 드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엘리트급 2선 수비는 인터셉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시즌 이 팀의 수비를 보면 걱정이 되는 점이라면 1선 수비 에이스인 캠 존던이 35살이기에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나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거에 보여주던 올해 수비 스코포스가 아니라서 압박률이 22위인 거는 좀 다른 강팀들을 만날 때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반면 공격적에서 이 약한 디비전인 NFC 사우스 세인츠가 많은 사람들이 1위 팀으로 예상을 했던 건 새로 영입한 쿼터백인 데릭 카 때문이었는데요. 레이더스의 오랜 주전 쿼터백이었던 데릭 카는 한번 MVP를 노려볼 만했던 16시즌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안타깝게 그 이후로 실력이 계속 감퇴를 하면서 올해도 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오라인에 기댈 곳이 더욱더 없어진 데리카의 뉴올리언즈 세인츠 공격진은 전진 야드 23위, 득점 29위로 디비전 라이벌들과 좀 구분이 됐어야 할 공격 쪽에서 전혀 구분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올해 1라운드 1번 픽인 브라이스 영을 영입하고 감독진을 프랭크 라이크로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팬서스입니다. 근데 시작이 그리 좋지 못해요. 브라이스 영은 신인 티가 잔뜩 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랭크 라이크 체제, 나아가 NFL의 경기력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FF 점수 기준 모든 쿼터백 중 뒤에서 2위, 즉 꼴찌에서 두 번째 점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후반기 캐롤라이나 팬서스 막판 약진의 주역이었던 강력한 오라인과 러닝 역시 거의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득점 24위, 전진야드 25위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러닝 22위, 패싱 23일 정도로 러싱과 패싱 모두에서 참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 쪽에서도 실점 25위, 허용야드 14위로 평균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실망스러운 게 아까 공격 쪽에서 말씀드렸던 지난해 하반기 팬서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주역이 바로 일선 수비였거든요. 이 일선 수비가 NFL에서 수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리고 재능 넘치고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일선 수비가 있다는 게 참 긍정적이었어도 불구하고 압박률 15위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여러모로 감독인 프랭크 라이크 체제에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를 느끼게 하는데요. 마지막 디비전은 바로 NFC 웨스트입니다. 그 어느 디비전보다 명코치들이 넘쳐나는 NFC 웨스트인데, 이곳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무패의 샌프란시스코 49에rs예요. 그야말로 전 분야에 있어서 상대를 모두 압도하고 있는 팀으로 현 시점 많은 사람들이 파워랭킹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뽑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 득점 3위, 전진야드 2위, 턴오버 1위, 레드존 진입 3위, 서드다운 성공률 7위, 레드존 성공률 7위 등 거의 모든 공격 지표에서 탑5 혹은 탑10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시즌 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루키임에도 전년도 깜짝 활약을 보여줬던 쿼터백 브락 퍼디와 그 전까지 2년간 부상으로 씨름하다가 전년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러닝백 크리스찬 맥캐프리가 올해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프리시즌에 분명히 있었는데, 현재 NFL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감독이자 어쩌면 현재 NFL 최고의 공격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 셰너헨이 아직도 우리를 의심하는 애들이 있어? 라는 말을 하듯 정말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락퍼디는 시즌 초 부상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듯 아직은 감이 좀 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폼이 정말 성장을 하면서 전년도에 보여줬던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락퍼디 자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팔 비거리, 즉 팔 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 이 게임이 공을 멀리 던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9ers가 브락퍼디의 성적을 보면 매 패스 시도당 비거리는 22로 뒤에 있지만
성공한 패스들이 총 전진한 야드, 즉 비거리 플러스 공을 받은 선수가 달린 야드를 보면 5위에 달할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공을 받고 뛰기 좋은 쪽으로 수비를 읽고 패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불안 요소였던 맥캐프리 역시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라는 표현이 NFL판에서 이보다 더 맞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러닝과 캐치 모든 방면에서 어마어마한 다재다능함을 갖고 NFL에서 손에 꼽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재다능함이 현재 리그 공격분 최고 지성이라는 셰너헨을 만나면서 진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냐면 러닝백에서 슬롯 리시버로 포지션을 변경한다고 해도 현재 리그 제일의 슬롯 리시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하고요. 그렇다고 러싱이 약하냐 하면 현재 459야드 러싱 야드로 모든 러닝백 중에 러싱 1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비 쪽에서도 49ers 압도적인 건 여전한데요. 49ers의 수비는 항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언제나 리그 탑5, 부상이 없을 땐 리그 탑5 혹은 탑10 언저리에 있었던 팀이고, 올해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로버트 살라 계보의 수비 코치들이 계속 수비를 맡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른 쪽 계보인 스티브 윌크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윌크스 특유의 그 블리츠를 사용하는 호전적인 전술을 정말 간간히 49ers의 전술에 조금씩 섞어 넣으면서 시점 3위, 허용야드 5위, 인터셉션 4위, 레드존 진입 4위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인데요. 전년도 쿼터백 지노 스미스의 부활과 함께 올해 드래프트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슬롯 리시버 잭슨 스미스 은지그바를 영입하면서 야, 무기가 넘쳐난데 라는 생각이 들던 시옥스인데 역시나 득점 6위에 전진야드 18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의 공격력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개막전에서 아직 호흡이 잘 안 맞는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공격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타일러 로켓, DK metcalf, 잭슨 스미스, 은지우바라는 리시버들은 여전히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지노 스미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강력한 러싱마저 입지를 다져주고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공격력과 함께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을 운반합니다. 턴오버를 리그에서 가장 안 저지르는 팀 중에 하나로 공격적에서 계속 폼을 올려가는 와중에 안정적인 볼 간수가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반면 수비 쪽에서는 숙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점 17위에 허용야드 25위라는 다소 좀 리그에서 평균의 평균 이하 정도의 성적을 거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결정적인 상황에서 수비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서드다운에서 31위, 레드존 방어에서 32위라는 성적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공격 쪽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 4주차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살했고, 올해 1라운드 픽인 이 선수비 잘 키우고 유명한 시애틀 시어커스의 피에트 캐럴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1라운드에서 뽑은 이 선수비수 데본 위더스푼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그리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분명히 고무적이에요. 다음은 바로 LA 램즈입니다. 여러 선수들 부상, 슈퍼볼 우승할 때 영끌에 대한 값을 이제 치르고 있는 램즈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최하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만한 2승 2패를 거두고 심지어 경기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적에서는 득점 13위, 전진야드 4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전년도 시즌아웃 부상에서 돌아온 매튜 스태포는 우리가 아는 스태포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특유의 호쾌하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망설임이 전혀 없는 의사결정에 거기에 덧붙인 우월한 팔재능으로 1229야드, 리그 3위에 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 리스크를 겁내지 않기 때문에 인터셉션이 높은 것 또한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스태포드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올해 시즌 중 가장 충격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푸카 나쿠아인데요. 올해 5라운드 픽에 뽑힌 와이드리시 푸카 나쿠아인데 드래프트 때도 고점 높고 부상으로 좀 평가절하 되었다라는 의견이 꽤 있긴 했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의 고점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4경기 동안 리셉션 즉 캐치 39회로 1위, 전체 리그 1위, 야드는 501야드로 전체 리그 3위로 단지 루키들이랑 겨루는 게 아니라 기라성 같은 리시버들 사이에서 어깨를 겨루면서 정말 NFL에서 듣도 보도 못한 루키 시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특유의 지역 수비 파괴 능력이 정말 대단해서 매튜 스태포드와 션 맥베이의 가장 믿을 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전년도 부상으로 결장했던 에런 도넛의 존재를 역시나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이 에런 도널드라는 현재가 아니라 역대 최고의 내각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한 램즈의 수비가 약하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부상에서 폼을 완벽히 회복하고 돌아온 에런 도널드는 내각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2대1을 받으며 그 2대1을 역시나 가장 그 누구보다도 잘 뚫어내면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며 램즈의 수비를 허용야드 9위, 시점 15위로 견인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좀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급 자체는 낮고 슈퍼스타들의 기댄 상황에서 신승을 계속 펼치고 있는 램즈긴 한데 이 팀의 또 다른 리그 대표급 선수인 쿠퍼컵마저 돌아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팀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인데요. 올해 시즌 전에 여러 핵심 혹은 팀의 미래가 될 선수들을 팔면서 NFL에 정말 드물게 있는 시즌부터의 탱킹에 들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시즌에 들어가니까 탱킹은 무슨 탱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파이팅이 넘치는 플레이로 매 게임 아주 쫄깃쫄깃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NFL에는 작정하고 탱킹은 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급의 차이로 인해 득점 18위, 전진야드 12위, 시점 25위, 허용야드 26위 등 주요 지표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비전 꼴찌이기도 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을 더 기대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